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함께 진행하게 될 나철균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설계사들의 소득 다각화를 위한 세일즈 팁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증권사의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를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설계사로서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다. 세 번째, 증권 및 보험 상담 전략을 습득하여서 우리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갈수록 이 커미션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분급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굉장히 같은 일을, 같은 계약을 하더라도 다음 달 받게 되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좀 하고 좀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험사들의 소득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영업적인, 이 외적인 소득, 이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사들의 현실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커미션, 두 번째는 이제 레드오션입니다. 이 커미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영업으로만 우리가 소득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득률, 우리 커미션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해서 얻게 되는 이런 커미션 이외의 부분, 뭐 강의를 해서 강의 소득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칼럼이라든지 그 글을 씀으로 인해서 뭐 원고료 이런 걸 받는다든지, 우리가 다각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좀 증권사의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권유 대행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런 커미션 높이는 방법, 그리고 우리 보험 설계사들의 현실은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무기를 장착을 해야지 다른 설계사들과 차별이 되고, 그 차별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소득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를 또 가져가는 것이 이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보험 설계사들의 현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험 상담과 재무 설계, 이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재무 설계를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 상품들 위주로, 보험 설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이 금융사 중에서 보험사 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고객들은 다양한 투자 상품, 다양한 저축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보험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그 외적인 저축하는 부분들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득이 안 된다 그래서 펀드를 권하기도 어렵고 적금, 예금 이런 것들을 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보험 설계사들 이 위상도 높이고 고객들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 상품들 중에서 보험사, 은행, 증권사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활용을 하고 권해드리고 관리까지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험사 외적인 이 증권사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좀 더 높은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소득 다각화, 그리고 우리 위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뜻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일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 보험사와 증권사 이 두 가지 금융회사들을 합쳐서 영업을 하자라는 의미로 한번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회사와 해외 명품 그 회사가 합작을 해서 전화기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프라다폰이라고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전자회사 입장에서는 좀 명품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상승이 있었고, 명품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다각화되는 이 업계의 현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그 명품 회사에서는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자회사 그리고 그 명품 회사 이 두 군데 회사에서 모두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꼭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전속사라든지 GA에 있는 상품들만 팔기에는 이미 한계가 올 것이고 이미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증권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 효과, 첫 번째로는 제대로 된 재무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객들은 이제 정보도 굉장히 다양하게 습득을 하고, 또 주변에 또 혹은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 중에서 많은 금융 상품들을 활용해서 그 수익이 생기는 그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접근했을 때 보험 상품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다 달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 저축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소득을 다양할 수 있다. 세 번째, 고객과의 관계가 점점이 많아진다.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 상품을 권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커미션만 받게 되기에는 소득이 한 가지밖에는 발생되지 않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채권을 권해드릴 경우, 주식을 권해드릴 경우, 뭐 펀드를 권해드릴 경우, 그 외에 파생 상품들을 권해드릴 경우에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소득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증권사에서만 꽤 높은 이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제 계약이 좀 미진했는데도 그나마 이제 한 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소득 구조가 됐습니다. 세 번째, 고객과의 관계가 접점이 많아진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 상품들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고객과의 이야기를 하기엔 좀 접점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이 돼서 보험금 청구라든지 뭐 문의 있을 때만 우리가 뭐 고객과 연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펀드라든지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는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이 상황에 맞춰서 전화를 드리거나 고객도 전화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뭐 접점을 만들어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서로 정이 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객들도 아, 이분을 좀 믿을만 하겠구나. 저희도 고객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놓치는 부분들, 좀 더 보완해 드릴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점이 많아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소개받기가 수월해지죠. 왜냐하면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 관리받고 있는 설계사분께, 팀장님께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의 또 일할 일거리들, 소득거리가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좀 인지를 하시고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권유 대행이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 위탁을 받아서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그 중개 업무만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직접 증권사 직원들처럼 판매를 하고 뭐 가입을 시키고 이런 업무가 아니라,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고 이런 증권사 상품들이 있으니 이것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함으로 인해서 고객분께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상품들을 중개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고 계셔서 하고 싶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좀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고객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객의 정보도 얻고 뭐 소득 상황이라든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상품 내역들,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부분들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제공하는 서비스가 은행의 뭐 예적금 상품들, 증권사의 투자 상품들, 보험사의 이제 저축보험 혹은 보장성 보험, 이 세 가지 정도의 상품이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증권사의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권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축에는 이런 목적 자금 만들기 위해서는 적립식 펀드가 괜찮고, 이 펀드 중에서는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를 분산 투자하시면은 3년 정도 후에 이 정도의 자금이 모아지고, 그로 인해서 고객분은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릴 때 적합한 게 증권사의 상품들일 텐데요. 증권사에서는 저희 쪽으로 상품 안내라든지 그런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또 상품 설명들, 그리고 상품 설명들로 인해서 고객분들께 얻어지는 이점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이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든 채권 투자를 하게 되든 펀드 투자를 하게 되든 거기에 따른 판매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그 판매 수수료를 증권사와 이 투자권유 대행이 나눠서 이제 쉐어링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산이 많이 늘지가 않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 증권사의 수수료도 뭐 몇백 원, 몇천 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고객이 많아지고 자산이 쌓여지고 늘어가면서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일이 분명히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처음에 소득이 얼마 안 된다고, 그리고 재미가 없다고, 또 어렵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펀드 한 개라도, CMA 계좌 한 개라도 트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접점을 만들고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점점 이제 고객 자산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유 대행인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업무도를 보셨고, 자, 우리가 제안해 드릴 수 있는 상품들이 사실은 보험사에 소속돼 있을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기간별로 나눠봤을 때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한 금융 상품들이 있고요. 1년에서 3년 정도, 좀 더 긴 3년에서 10년, 10년 이상이 되는 이제 기간들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권유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초단기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게 CMA가 되겠죠. 이제 비상금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좀 적합한 통장인데, 이것도 역시 증권사에 우리가 고객들 계좌를 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객들은 뭐 따로 업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간을 내서 증권사를 은행을 혹은 방문할 수 있는 부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릴 수가 있고, 굉장히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뭐 펀드라든지 다른 것들을 가입을 안 하셔도 일단 CMA 계좌만 개설이 되고 그 고객과 접점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향후에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목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급여가 올랐다든지 이랬을 때 저축액을 조금 늘렸을 때 이걸로 인해서 연락할 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단기에는 이제 CMA를 증권사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단기 목적 자금에는 예전에는 뭐 적금을 좀 많이 권해드렸었는데, 사실상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세후 이자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안 나죠. 이랬을 때 가장 또 많이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채권형 펀드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보통 은행 적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자가 1.5%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금을 떼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낮아지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연간 기대 수익이 1%에서 3% 정도로 낮긴 하지만, 이게 적금처럼 매달 이자가 이제 따로따로 떨어지는 적금의 그 단리 개념이 아니고 그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만기 때 받게 되는 금액이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적 자금에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겸비한 채권형 펀드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분 환매를 통해서 꺼낼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목적 자금에는 아주 좀 적합하고요. 중기 목적 자금 3년에서 10년 정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형 펀드를 많이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는 혼합형 펀드, 이런 것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중기 목적 자금에는 좀 공격적인 주식 비중이 들어간 펀드들을 권해서 그 펀드로 인해서 목적 자금을 만들고, 우리가 계속 3년을 뭐 만기를 정했다 그러면 3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신 지 1년 됐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전화를 드려서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환매를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관리가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을 해주는구나,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이 생기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험 설계사로서의 그 이미지와 이제 전체적인 재무 설계사로서의 이미지가 확실히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 상품 같은 경우는 은행의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급할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죠. 저축성 보험도 그렇고 변액 보험도 그렇고. 하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도 만기가 긴 채권이라든지 그 연금 저축 펀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 상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증권사 상품들의 공부를 통해서 믹스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이 상품 구성,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때 고객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일반 과세와 또 비과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험사 쪽의 상품들이 비과세 혜택도 많고 하겠지만, 증권사에서도 비과세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들을 믹스해 주었을 때 고객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한계가 굉장히 크게 커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위상도 올라간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 권유 대행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두 번째가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인데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권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고, 증권 투자 권유 대행 같은 경우는 직접 고객의 주식 투자라든지 채권 투자까지도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종류를 좀 서로 각각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고객들이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게 되면은 펀드 투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채권, 요즘은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목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로 인해서 또 저희에게 돌아오는 커미션이 분명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 투자권유 대행의 종류를 파악을 하시고, 나는 좀 이쪽에 집중하겠다, 아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서비스와
그로 인해서 내 소득을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이것이 우리 소득의 다변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상담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이제 케이스인데요. 28살의 이제 직업 군인이시고, 현재 상태를 봤더니 군인공제에 75만 원씩 한 3년 정도 납입을 하셨고, 종신보험에 한 10만 원, 그리고 저축보험에, 공시율 저축보험에 1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아직 미혼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저축에 있어서 결혼자금, 그리고 또 여행자금에 대해서 이 목적이 컸는데, 저축하고 있는 걸 보니 굉장히 다 장기적인 상품으로 묶여져 있고, 또 종신보험이 그 보장성인데 저축성, 연금성 상품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인지를 해드렸고, 어떻게 변화를 드렸냐면은, 자, 첫 번째 위에 목돈 운영 같은 경우는 그 군인 공제회를 75만 원에서 납입 금액을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그 공제에 모아졌던 자금들이 일시 반환금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비상금 CMA에 450만 원을 따로 마련해 드려서 이것은 1년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비상 예비 자금으로 우리가 목적을 따로 정했고요.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보험 해약 환급금과 같이 합쳐서 브라질 국채의 이제 신탁 상품으로 권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자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 환율이라든지 금리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000만 원, 1,500만 원 할 경우에는 대략 한 6, 7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매월 발생이 이자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고객은 매월 이쪽으로, 투자 상품 쪽으로, 저축 쪽으로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도 자기의 그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투자적인 부분이 계속 항상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점점 쌓이면은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고, 다음번에 고객과 미팅했을 때는 고객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목돈은 비상예비 자금과 이제 목적 자금으로 이제 브라질 국채 신탁을 권해드렸고요. 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의 청약 종합 저축, 이거 같은 경우는 군인분들 같은 경우는 관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집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좀 깨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에 이제 10만 원 권해드렸고, 군 간부 적금이라고 은행에 이자 5%를 주는 그 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군인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만 그 권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액, 최대한 한도로 활용을 해서 하기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군인 적금 50만 원, 그리고 적립식 펀드를 세 가지 권해드렸습니다.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아직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좀 소액으로 분산해서 권해드렸었고, 장기저축 같은 경우는 이 군인분께서 비과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좀 가입을 원하셨기 때문에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중에서도 펀드에 투자가 되고, 펀드에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변액연금을 권해드렸고요. 군인 공제에는 최소한 금액으로 낮춰드렸고, 차차 이제 급여가 올라갈수록 늘려가는 구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비상금, 목돈 운영까지 다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같은 부대원 동기 소개를 또 두 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단순하게 보장성 보험만 권해드리고 연금이 좋습니다, 상품 가지고만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소개받기도 어렵고, 또 이런 포트폴리오에 제안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셨을 텐데, 그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고, 뭔가 목돈이 마련이 되고 뭔가 관리를 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분명히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좀 만족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학습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증권사의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를 통해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고객분들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소개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이제 그 저축 자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게 되면은 저희도 보험 커미션 이외에 또 다른 증권 소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그 영업할 수 있게 큰 힘이 돼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그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우리가 보험 설계사로서 그 위상도 높이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